자, 오늘 연속 확률 분포 이게 다 할 거야. 응? 금방 해. 자, 봐. 0에서부터 2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1. 이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넓이는 2분의 a. 여기 넓이는 a 더한 게 1이다 이거지. 그럼 a의 값은 얼마겠어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겠지? 자, 549번 봐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자, 아까 전에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거든?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여기서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 그냥 똑같은 확률 함수를 얘기하는 것 뿐이야. 자, 될 수 있는 걸 찾으래. 1번 될 수 없죠. 1번은 왜 될 수 없을까? 그래,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 없어. 그치? 확률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자, 2번은 왜 안 될까요? 2번 안 돼. 2번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넓이가 얼마지? 넓이가 2가 돼버리지. 그거 안 된다 이거야. 3번은 확률이 음수가 돼버리죠? 안 돼. 4번은 어때요? 0이야? 1 되지? 4번은 괜찮다 이거지. 5번은 2죠, 2 넓이가. 1을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된다 이거지.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는 거야. 자, 확률 밀도 함수가 kx 1차 함수지. 근데 k는 양수여야 되겠지? k가 음수가 돼버리면 음수 쪽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0에서부터 4까지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넓이가 얼마 돼야 돼? 1이 되어야 돼. 그러면 8k가 1 돼야 되니까 k는 8분의 1이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2에서부터 4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k가 8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냐?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되겠지 여기가? 자, 2일 때 1에서부터 2까지 확률만 구해가지고 빼면 되겠지 전체 확률 1에서 2일 땐 1이죠. k가 1이란다. 1이란다. 8분 4분의 1. 그쵸?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가 2, 높이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네 이거 넓이가. 그치? 그러면은 확률은 4분의 3, 5번이 되겠지.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유형 11번을 보면은 잘 봐.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550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그려보니까 이게 1차 함수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 달라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이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고정시켜서 어떤 하나의 통계값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표준된 값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일치시켰다 이거야. 확률 밀도 함수를 똑같은 걸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확률 변수를 대입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 확률 밀도 함수는 지금처럼 1차 함수 꼴로도 만들 수 있고 2차 함수 꼴로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확률 밀도 함수를 달려다 보니까 통계라고 하는 게 좀 뭔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비교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게 통계란 말이지.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어떻더라? 그거 힘들더라 이거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로 고정시켰어. 그렇게 해서 구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정규 분포. 우리가 뭐 정규 방송 하면은 이제 딱 어떤 기준이 되는 방송을 정규 방송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정규 분포 곡선은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로 일치시켰어. 옛날에는 그렇게 일치시켰던 확률 밀도 함수를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돼. 그냥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건 확률 밀도 함수, 여러 가지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하나의 확률 밀도 함수로
일치시킨 거다라고만 생각해 주면 돼. 됐니, 까지? 근데 이 모양은, 이 곡선은 여러분들이 중3 때 통계를 배울 때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이 정규분포 곡선은 항상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평균에 이렇게 촘촘하게 몰려 있으면 표준 편차가 크단 얘기일까 작단 얘기일까? 평균에 몰려 있으면 표준 편차가 작단 얘기지. 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냐. 아, 작다가? 또라이 저거. 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평균과의 차이를 의미한단 말이야.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몰려있는 값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솟아있다는 얘기는 평균에 몰려있는 값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솟아있는 게 편차가 더 작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고 분산도 작다는 얘기예요. 평퍼짐하게 더 있는 건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값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산이 더 크다는 얘기겠지. 자, 봐봐. 시그마가 의미하는 게, 얘 시그마라고 읽어요. 여기 조그만 거. 얘가 이제 표준 편차라고. 표준 편차 1일 때는 솟아오르고 2일 때는 펑퍼짐하지. 그러니까 펑퍼짐한 게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분산도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은 뭐에 대해서 대칭?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고, 펑퍼짐하냐 솟아있냐에 따라서 표준 편차가 더 크냐 작냐도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 곡선이 너무 편리한 거야. 평균도 알 수 있고 표준 편차가 누가 더 큰지도 비교할 수 있으니까. 됐니? 554번. 네 고등학교 ABCD 고등학교가 있는데 평균이 제일 큰 곳은 어디예요? 어떤 학교? B 학교지. B. 평균이 제일 큰 학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제일 큰 학교는 어딜까요? C겠죠. C. 제일 펑퍼짐하잖아. 제일 펑퍼짐한다는 얘기는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값들이 많다는 얘기야. 여기가 더 많잖아, 넓이가. 평균에서 몰려있죠. 평균에 몰려있죠. 평균에 몰려있죠. A, D, B는. 근데 C는 평균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흩어져 있다고. 그럼 커요? 그렇지.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값들이 많다는 얘기는 편차가 크다는 얘기야. 내가 평균이 20인데 수학 점수가 90점이에요. 그럼 편차는 70이잖아. 크지? 그런 식으로. 이거 중3 때 했던 거야. 그래프 딱딱딱딱 그려지고 뭐 A 학교의 뭐 윤순의 반, 뭐 민순의 반 이렇게 해가지고 반 평균들을 구한 거다. 평균이 높은 반은 어디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했던 게 요 모양이랑 똑같다 이거야. 자, 정규분포 곡선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평균. 그 통계 자료의 평균 값의 대칭이야.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써줘. n이라고 쓰고 여기 평균 써주고 여기다 분산을 써줘요. n 이렇게 쓰고 평균 쓰고 분산을 써줘. 아까 이항분포는 시행횟수 쓰고 될 확률을 썼지? 여기는 평균 써주고 뭘 써준다? 분산을 써준다. 분산. 됐니? 자, 정규분포 a, b 제곱을 따른대요. 그럼 평균이 얼마? a. 분산이 b제곱. 오케이? 자, 이때 확률 변수 x가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한대요. 잘 봐.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x가 12보다 커나 같을 확률이 서로 같대요. 자, 얘가 뭘 의미를 하느냐? 정규 분포 곡선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여기가 평균이야. 대칭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거든? 그러면 12가 요쯤 있다고 해보자. 12보다 큰 확률. 여기 넓이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률. 여기 넓이에요. 이 넓이가 서로 같대. 대칭이래. 그럼 A 얼마? 5. 마이너스 2와 12의 가운데겠지. 됐어? 자, 그러면 평균보다 클 확률 얼마? 2분의 1. 평균을 딱 가운데로 해서 반 자르면 반반일 거 아니야.
평균보다 큰 확률 2분의 1, 평균보다 작은 확률 2분의 1인 거야. 당연히? 그래서 A가 5예요. 그 다음 얘는 2분의 1 바깥으로 내가면서 어떻게 되지? 제곱해서 나오죠? 그럼 Vx가 4란 얘기네. Vx는 B제곱이지? 왜 제곱해서 나와요? 영상 보세요. 얘기가 많이 길어져. 왜 그러냐면은 분사는 편차를 제곱해서 구하는 거잖아. 제곱을 하니까 배를 한 건, 2분의 1배를 한 건 또 그것도 제곱이 돼가지고 4분의 1이 된다고. 제곱을 하니까. 제곱을 해서 2분의 1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곱돼서 나와. 평균은 제곱이나 그런 거 안 하지. 평균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2배로 뛰었어요. 그럼 평균도 몇 배 돼? 2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평균, 저기 뭐냐. 내 점수들이 모조리 다 5점씩 올랐어. 그럼 평균도 몇 점씩 오르겠어? 5점씩 오르겠지. 따라서 이 a배 x 플러스 b는 a배의 ex 더하기 b가 된다고. 평균에다가 a배가 되고 b를 더한 것만큼 올라간다고. 근데 분사는 더하거나 빼는 건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냐면 점수들이 다 5점씩 올랐다고 해서 편차가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 평균도 똑같이 5점 올라가기 때문에 편차는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는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확률 변수 앞에 곱해져는 2분의 1이라는 요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VAX 플러스 B는 더하는 거는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평균도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편차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야. 분산은 편차에 의해서 바뀌는 거야. 근데 배를 해주면 곱해주면은 분산이 달라져요. 편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간격이 곱해지니까 2배가 돼버려. 그걸 또 제곱하니까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는 거지. 2배를 했다면. 그래서 A배를 했으면 A제곱 VS랑 같아진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B제곱은 4가 되겠지? B의 값은 2가 되겠죠? B는 뭐기 때문에?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잘 봐. 지금 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야,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겠다.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었지? 자, 이런 정규분포 곡선이 있고 M1이라고 할게. M2. 에이씨. 아이씨. 야, 대칭을 그리기가 참 힘드네, 이거. 손이 뭐, 손이 뭐. 그냥 손이 아, 진짜,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떨리는 것 같다고요. 자,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알겠죠? 봐줘. 자, 여기서 표준 편차만큼 한 번 갔을 때의 값을 M1 플러스 시그마. 여기에서부터, 평균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하고, 여기에서, 자, 봐봐. 야, 얘가 표준 편차가 크겠니? 얘가 표준 편차가 크겠니? 두 번째 게 더 크겠죠? 그래서 시그마가 한 요쯤 갈 거야. M2 플러스 시그마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자, 정규 분포 곡선에서 어떤 특징이냐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항상 같아요. 어떤 그 통계값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든 항상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한 칸 간 거의 넓이는 다 똑같아. 그리고 두 칸 간 넓이도 똑같아요. 표준 편차만큼 가면은 이게 단위가 되는 거야, 단위. 이게 다 똑같아. 알니? 그래서 다 똑같으니까 항상 m 플러스 시그마는 0.3413이야. 어떤 정규 분포 곡선에서든 이 넓이가 다른 그래프에서도 항상 똑같아. 어떤 그래프에서든 m 플러스 평균에다가 두 번의 표준 편차를 더하는 거든 0.4771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걸 이용해서
558번을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렇죠?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해서 또 새롭게 배워야 돼.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해서 새롭게 배워야 돼. 우린 정규 분포를 배웠고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배워. 어.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 평균도 달라. 표준 편도 달라지. 내가 이제 내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있는데 수학은 90점 받았어요. 근데 영어는 50점 받았어. 그럼 누가 뭘 잘한 거야? 수학. 몰라. 수학은 평균이 100점이었어. 아, 100점일 수 없겠네. 평균이 95점인데 내가 90점 받았어. 오씨, 난 그럼 평균보다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죠. 근데 영어는 내가 50점을 받았지만 평균이 10점이었어. 우리 반 평균이 10점이었는데 내가 50점 받았단 말이야. 그럼 난 평균보다 엄청 잘한 거지. 그럼 수학보다 영어를 더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수학을 더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영어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료들을 비교하기가 어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 값들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통계값으로 바꾼 게 표준 정규 분포예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평균이 그냥 m이고 표준 편차 그냥 시그마잖아. 얘들을 모조리 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꾼 게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불러. 그럼 평균이 0이고 다 똑같이 표준 편차가 1이니까 비교하기가 어떻게 되겠어? 쉽겠지. 두 개 이상의 통계 자료를 비교하기가 편해진다고. 평균이 다 똑같이 m이고 0이고 표준 편차가 다 똑같이 1이니까. 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져. 알겠지? 자, 558번이에요.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쫙 복습을 해와야 돼. 그래야지 맨 디파트 통계적 추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잘 알아도 통계적 추정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자, 확률은 정규 분포 20,3의 제곱, 평균이 20, 분산이 3의 제곱.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다음 확률을 구해라 라고 돼 있어. 자, 얘는 이렇게 되겠지? 평균 이렇게. 자, 23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만큼 한 칸 간 거지. 26은 두 칸 간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14는 몇 칸 간 거죠? 뒤로 한 칸, 두 칸 가면은 여기 14가 되겠지. 그럼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어때요? 같겠지? 자, 14에서부터 26까지 확률이야. 14에서부터 26까지 확률이야. 그러면은 두 칸 간 넓이를 구하면 얼마예요? 0.4772. 얘를 몇 배 하면 되겠어? 두 배 하면 되겠지. 23보다 큰 확률. 여기 전체 넓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반 넓이가 0.5.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0.3413. 더하면은 0.8413이 26보다 더 작을 확률이야. 그럼 26보다 더 클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0.8413을 빼면 되겠지. 근데 0.5 더하기 저거 빨간색 부분만 있는데 왜 26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23. 23보다 작을 확률. 23. 23보다 작을 확률. 이제 23보다 클 확률은 1에서 0.8413을 빼면 되겠죠. 전체 확률은 얼마니까? 0이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끝없이 가는 거야. 여기가. 여기 끝에. 여기 끝없이 가는 거야. 여기 끝없이 쭉 가는 거야. 점근선이에요. 됐냐? 됐어? 알겠어? 이 형태가 지수함수랑 비슷하거든? 모양이. 그치? 점근선 쫙 가지면서. 자, 야, 진짜 많이 나갔다.